안과 의사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질환, 당뇨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잘봄, 돌봄, 함께봄, 서울보험안과 대표원장 장교환입니다. 당뇨가 있으면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, 그렇게 되면서 산소가 통과하지 못하고 산소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걸 허혈 반응이라고 하거든요. 이런 눈 속 망막에 허혈성 질환이 생기는 것을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합니다. 사실 당뇨 망막병증이라는 거를 저희가 딱 말씀드렸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다른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검진이거든요. 왜냐하면 증상이 생겼을 때는, 특히 당뇨 망막병증 때문에 증상이 생겼을 때는 이미 굉장히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. 당뇨 망막병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. 비증식성과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비증식성, 뭔가가 덜 자랐다는 거죠.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증식성이라는 거는 신생혈관을 얘기하는 건데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혈성 질환이잖아요. 산소가 안 통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, 산소가 안 통하니까 우리 몸속에서는 어떻게든 산소를 통과하기 위해서 나쁜 혈관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해요. 이런 나쁜 혈관이 생긴 걸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하고, 증상이 생기는 건 거의 2단계에 와서입니다. 그러니까 비증식성을 이미 지나서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 됐을 때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, 이미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꽤나 늦은 상태예요. 보통은 일반적으로 눈 속에 떠다니는 게 보인다든지, 아니면 물체가 휘어 보인다든지, 굉장한 안구 통증이 생긴다든지,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. 당뇨 망막병증은 그래서 증상이 생기기 전에, 당뇨를 진단받은 1년 이내에 무조건 눈 속에 검진을 받기를 안과 학회 차원에서 권유드리고 있습니다.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라든가 눈 속에 떠다니는 게 생긴다든가, 이런 것들은 눈 속에서 피가 난다든지 하는 거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질환하고 사실 같아요. 황반변성에서도 눈 속에 피가 터질 경우에는 떠다니는 게 증가할 수도 있고, 당뇨 망막병증이 황반을 붓게 해서 황반 부종이 생겼을 때 물체가 휘어 보일 수 있는데, 마찬가지로 황반변성하고 굉장히 비슷한 증상이거든요. 사실 증상만으로 진단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. 당뇨 망막병증을 저희가 안과에서 꼭 검진 받으시기를 권유드리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, 우리 몸속에 당뇨가 생겨서 나빠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혈관이 많은 장기들, 예를 들면 콩팥, 아니면 손끝, 발끝, 이런 데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눈 속도 망가지기 시작하는데, 우리가 당뇨가 진행하고 있는 어떤 장기 기관을 파괴시키고 나빠지는 거를 진짜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망막밖에 없어요. 수정체가 투명하니까 눈 안쪽을 들여다보면 망막이 망가지는 게 보이잖아요. 그렇지만 콩팥이나 손끝, 발끝 이런 데가 나빠지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, 당뇨가 정말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안과 검진, 눈속 검진, 망막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. 당뇨 망막병증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증식성의 1, 2, 3단계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으로 가는데,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있어요. 증상이 당뇨 망막병증이 있을 때 시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력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거든요. 왜냐면 신생혈관이 생겨서 갑자기 출혈이 발생해서 눈앞이 깜깜해진다든지, 아니면 당뇨 망막병증이 너무 심해지면 눈 속에 염증성 막들이 막 덕지덕지 생기면서 망막을 잡아 당기기 시작합니다. 그러다 망막이 뚝 떨어지면 망막 박리가 생기거든요. 그럼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고, 이런 식으로 당뇨 망막병증은 증식성으로 가면서 시력이 갑자기 급격하게 뚝 떨어지게 돼요.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리 검진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, 또 만약에 당뇨 망막병증이 증식성이 됐다고 해도 아직 시력이 안 떨어지고 버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, 더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치료는 꼭 받으셔야 되거든요. 예를 들면 주사 치료가 될 수도 있고,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수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아니면 눈 속에 레이저 광응고술이라고 해서 중요한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변부를 다 지져버리는 그런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치료들을 통해서 더 나빠지는 거를 막게 하기 위해서 조기 치료, 조기 검진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당뇨 망막병증은 원인이 무조건 당뇨거든요. 당뇨가 있다 하시더라도 만약에 당뇨를 조절을 잘 하시면 당뇨 망막병증은 생기지도 않고, 혹시나 당뇨 망막병증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당 조절을 잘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꼭 설명드리는 게, 당화혈색소를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당뇨 환자분들이 공복혈당은 잘 알고 계시는데 당화혈색소라는 수치를 잘 모르세요. 당화혈색소는 3개월 정도의 평균 당 수치를 저희가 의미하는 그런 수치거든요. 그래서 보통 6점 몇, 7점 몇 이렇게 나오는데, 당뇨 망막병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도 당화혈색소가 만약에 6점대 이렇게 잘 유지가 되신다 그러면 아예 안 생길 수도 있고 진행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.
당뇨망막병증의 치료법에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지만 하나씩 먼저 설명을 드리면, 일단 당뇨망막병증이 증식성으로 진행을 한 거를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.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치료가 보통은 레이저 광응고술, 범망막 광응고술이라고 해서 망막의 주변부를 레이저로 다 지져버리는 시술을 하게 돼요. 왜냐면 망막이라는 전체적인 부분을 다 앞을 볼 때 쓰는 게 아니고 가운데 황반이라는 부분만 앞을 볼 때 쓰거든요. 당뇨망막병증이 진행하기 시작하면 주변부부터 가운데까지 다 망가지게 돼요. 그래서 필요 없는 주변부를 레이저로 지져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괴적인 시술이지만 가운데를 살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술이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. 두 번째는 당뇨 때문에 황반 부분, 말씀드렸던 가운데 시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부어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때는 눈에다가 안내 주사를 해요. 항체 주사라는 것을 해서 이 부종을 가라앉히기 위한 그런 치료를 하거든요. 그렇게 하게 되고, 세 번째는 당뇨망막병증이 증식성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 견인막이라는 나쁜 막들이 생겨서 망막을 막 잡아당길 때가 있습니다. 아니면 눈 속에 피가 터져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럴 때는 우리가 눈 속에 들어가서 유리체 절제술이라는, 유리체를 다 제거하고 견인막도 제거하고 피도 제거하는 그런 수술까지도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. 당뇨망막병증이 사실 수술까지 간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경우예요. 예후가 되게 안 좋거나 이런 경우도 많아요. 수술 끝나고 눈 속에 기름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. 기름을 넣게 되면 엎드려 계셔야 되고 나중에 기름 빼는 수술까지 또 해야 될 수 있습니다. 당뇨망막병증의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중요한 건 당뇨 조절이에요. 내가 지금 당뇨 조절을 잘해야 앞으로 더 진행하는 거를 무조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. 정말 당뇨 조절만 잘 하셔야 돼요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서울보만과 대표원장 장규환입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!